근데 그 해 내가 또 제대가 된 거예요. 아, 죽은 날, 뒤진 날은 말을 안 했잖아요. 죽은 날. 근데 그때부터 또 북한이 완전 막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석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회생활에 대해서 일체 모르는데 그때부터 결혼을 하고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언니 그때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진짜 고생하셨죠. 내가 또 결혼이라는 소리를 하려면 우리 애아빠가 지금 딸내미 있잖아요. 내가 데리고 온 딸내미. 그 애아빠가 서평양 경무부 평양의 경무관이었어요. 그럼 잘 나가신 분이네요. 잘 나갔는데 난 그 덕을 하나도 못 보고 생활제대를 먹고 제대되면서 나를 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대 둘 다 지금 완전 정신들이 만난 거예요. 그건 제대군과 나는 여자 제대군 이제 말하잖아요. 둘 다 정신인기라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서 둘이 만나는데 양가 쪽에서 도와줄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 말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석기라는데 석이라는 건 덜 석자에 이 기는 약간 머리 그러니까 기계 기자를 써야 되는데 이 머리를 약간 돌아가지 않는 기계다. 석두 대가리다. 이런 의미의 정신이라고 해요. 평생 동안 이 머리는 돌처럼 땅땅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대 군간으로 졸업한 사람을 그러니까 제대돼서 온 사람을 정신석기라고 하고 융통성도 없고 융통성이 없는 거죠. 융통성이 대로 없고. 하는 네. 그 약간 유도리가 없고 정말 고지식하기 때문에 맞아요. 고지식함이 극치에 있는 거예요. 특히 군인으로서 군복무를 오래 하신 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신석기라고 하고 제대 군인으로서 제대된 여자들을 한 3년 정도 3년 석기라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3년이 지나야 좀 사회물이 이렇게 그 뜻이긴 유돌이 한데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데 지금 여기 남편 되시는 분도 정신석기라고 하는 제대 군관으로서 제대되신 분이고 여기는 지금 그 하전사 생활하다가 또 제대되신 제대 군인이 만났으니까 둘 다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북한이 하필 제일 어려운 그 시기에 결혼해서 만났다. 어떻게 밥 먹고 살았습니까? 그나마도 또 우리가 있던 지역에는 배급이라는 게 좀 나왔어요. 배급이 다 끊겼는데 엄마가 있는 그쪽은 엄마 내가 친정 쪽은 배급이라는 게 아예 벌써 끊어지고 없는데 내가 그 살던 시댁 쪽은 그래도 그나마도 또 배급이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뭐 농사도 짓고 하면서 그러면 살아가는데 애 아빠가 이제 서평양 경무부 경무관이었다 했잖아요. 경무관이라는 건 군인 중에서도 제일 진짜 막 잘 나가는 그런 위치인데 진짜 어깨 뻥 들어가서 평양 거리를 진짜 제일 잘났다고 누비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대돼가지고 또 시골에 오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있잖아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술이라는 게 얼마나 여기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술 마시면 아무 짓도 못 하잖아요. 30m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21도에서 35도 사이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마시고 맨날 그냥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나 혼자서 지금 애 키운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한 2, 3년 지나면 괜찮겠지. 또 2, 3년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속으면서 살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우리 딸을 낳고 딸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니 깼다. 언니 거기서 그 걱정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걱정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다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엄마로서 뭐라도 무슨 결단을 내려야 이 아이가 이제 뭐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가면 계속 잡혀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한국은 올 수가 없겠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애가 중국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 걔한테다가 내가 중국 갈 건데 어떻게 가야 되냐 하니까 중국에 가면 노래방 도우미 하던가 아니면 이제 일해야 되던가 아니면 이제 시집을 가는 게 있다. 근데 이제 가가 그 단점들을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노래방 가던가 일하러 가면 잡힐 우려가 많다. 근데 이제 시집을 가는 경우에는 시집을 가면 이제 그 집에서 조금 보호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괜찮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신랑이 지금 장사를 간다고 갔는데 6개월 넘게 오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요? 예, 내 아빠가. 그래서 지금 나는 애를 데리고 엄마 집 쪽으로 나와서 장사를 한다 하는데 내가 애를 맡겨두고 장사를 하니까 우리 언니가 막 두부 장사도 하고 하던 게 일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네 집에 지금 엄마 계시고 언니하고 형부가 있고 언니 애가 둘이 있었어요. 그다음 우리 딸.
그럼 언니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한 거 가지고 이 온 집 식구 지금 7식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란 게 알다시피 그렇게 확확 안 떨어지잖아요. 장사를 해봤자.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딸보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동을 저쪽에 가서 날라고. 거기 목숨 내걸어야 되잖아요. 잡히면 총살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쪽에 들어가서 동을 가져다 내가 와서 국경 중국에다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직접 거래는 안 하고 우리 친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10배가 떨어지는데 그건 그 대신에 위험을 엄청 감수해야 하니까 그게 그리 넉넉한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한 번 오게 되면 한 일주일치 식량을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내 목적은 일주일치 식량을 엄마들한테 주고 언니한테 먹으라 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 장사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돈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온 집 식구 다 먹고 나면 끝인 거라. 그러는 와중에 장사를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우리 친구애를 만났어요. 그래 얘가 나한테 놀러 왔다가 이제 보면서 내가 사는 꼬라지 보니까 막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런 거 있는데 왜 이카고 사냐고. 얘는 그쪽에 가서 놀방 도우미하고 아가씨 쉽게 말하면 아가씨지. 아가씨하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또 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애 아빠는 들어오지도 않지. 나는 막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딸이랑 나랑 뭐 진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도움으로 내가 중국에 팔려간 거예요. 언니가 원한 거죠? 내가 원해가지고 팔아달라고 소리. 근데 다행히도 또 팔려간 집이 열심히 사는 집이었어요. 네. 열심히 사는 집이어가지고 나 우리 딸을 지금 두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이 딸 생각에 밥도 안 넘어가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돼가지고 우리 딸 집 맡겨놓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 집에 우리 딸이 그때 7살이었는데 우리 언니 집에 5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딸내미가. 근데 얘가 덩치도 우리 딸보다 더 커. 밥그릇이 북한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 뭐 그것밖에 먹는 게 없으니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밥 밥밖에 많이 없어요. 먹었어요. 이만큼 밥 많이 먹는 시댁에서 밥 많이 먹는 여자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이 조그만 몸에. 진짜? 그걸 먹었어요. 밥그릇이 창피한 진짜 난 많이 먹었다니까. 그 이뻐하잖아요. 여기는 밥 많이 먹으면 이뻐하잖아요. 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눈치 보면 먹는 게 복스럽다고 하더라고. 북한에서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고 그러고 밥만 처먹는다 그러지. 그러게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네 애가 있잖아요. 엄청 잘 먹어요. 그 밥그릇에 이걸 5살짜리 애가 한 개 다 먹어요. 한 끼에. 북한이야 그렇죠 뭐. 근데 우리 딸은 그걸 3끼를 먹어요. 그렇게 잘 안 먹고 애가 덩치도 작고. 근데 그 둘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그걸 내가 보고 왔어요. 그럼 속이 상하지. 그걸 보고 내가 중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얻어먹나 하겠잖아.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돈을 내보내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연선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선도 없어요. 선도 없이 그냥 막 나는 막 애가 굶어 죽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연선 나왔는데 잡힐 뻔했어요. 거기서. 그걸 무작정 넘으면 잡히지. 막 거기서 있잖아요. 그걸 어찌 선을 놨어요. 선 나가지고 몇 시에 거기서 만나자고 한 그 장소로 갔어요. 근데 내가 선을 잡겠다고 이제 노란 동복을 입었는데 그 동복을 입고 너무 왔다 갔다 그 길을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연선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누가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쪽 말고 중국 쪽에서 중국 장백 북한이 쪽에. 바라보이는 곳으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야 그쪽에 너 거기 누구를 좀 찾아봐라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이 빠졌던 것 같아요. 내가. 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애가 막 굶어 죽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막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니까 내가 지금 고발을 당한 거 내가 몰랐어요. 모르고 지금 그쪽에서 어찌어찌 선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기로 된 약속 장소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있잖아요. 그 주인은 몰라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어떠한 장소에서 만나서 갔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왔냐고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요 강 건너에서 저희 언니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내가 어제 저녁에 밀수하러 저기 건너갔는데 오늘 뭐 누구 만난다 하는 여자가 있다 하면서 저기서 선을 치고 있던데 그게 혹시 자기 아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을 친다고요? 그게 손 친다는 게 지금 이제 잡으려고 지금 이거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 그 소리인 거죠. 그걸 누가 고발한 거야? 내가 하도 거기를 막 돌아다녔으니까 벌써 이렇게 꼬리가 밟혔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걸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막 그것도 좀 오래 지나니까 내가 다 까먹었어요. 그럼 내가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언니하고 만나자는 시간이 1시간 전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조금 좀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고
또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렇게 배재가 있잖아요. 울바자. 울바자가 나무로 했는데 엄청 높이 이렇게 했는데 그 짬짜기를 지금 건너편을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딱 내다보고 있으니까 개털배투를 입은 본인이? 군간 애가 이런 무슨 토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딱 나오더니 야 무조건 잡아야 돼. 어떡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 토굴 안에서 한 대여섯 명이 나와가지고 후다다다다 하면서 그 강변에 쫙 이렇게 있잖아요. 잠복이 들어가는 거야.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그 노란 동복을 벗었어요. 벗고 그 안에 밀수꾼들이 한 서너 명 있었어요. 그 가네한테다 가서니 아저씨 죄송한데 그 동복 나랑 좀 바꿔 입자고. 그렇게 하고 내가 까만 동복 그 사람 거 입고 내가 또 애를 준다고 진짜 또 이따만 거 2개나 들고 갔던 거 그 사람 하나 내가 하나 들고 그 택시를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지. 거기 조금 좀 그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서 택시 아저씨한테 가서 포득하고 그다음에 그 택시 앞에서 내가 동복을 갈아입는 거 야네가 보는 거야. 뭐라 하냐면 야 오라 가지 말고 오라. 진짜? 언니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마 언니가 꼬장한 건 아니겠지? 아니지. 그래서 뭐 소라가 뭐야. 아주 빨리 가요 막 해가지고 콰이달 막 해가지고 기사한테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급하게 빠졌어요. 그게 내가 중국에 와서 5개월째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안 된다 하고서니 바로 있잖아요. 버스표 끊어가지고 집으로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내내 계속 울었어요. 애를 만나지 못하니까. 뭐 내가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달 뒤에 다시 나갔어요. 다시 눈물 나면 울면 되죠. 나가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내가 북한 건너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12월 달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가다 잡히면 그 돈을 감춰야 되니까 비닐에다 꽁꽁 싸가지고 2,000원을 숨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거하던 그 사람한테 돈을 3,000원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건너왔어요. 또 연선 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때도 또 지금 선을 잡지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만두국집 하는 그 식당 주인이 딱 보더니 있잖아요. 손을 놔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옆살이 언니를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그 언니를 돈 1,000원 주고 경비대 애들 걔네를 500원 주고 그 진짜 크다란 거 2개를 떠들고 왔어요. 그것도 보내고 넘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2개 했는데 하나는 우리 딸 거 있잖아요. 겨울 동복부터 시작해서 몽땅 새 옷을 속옷부터 시작해서 몽땅 해가지고 애를 꼭 줘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언니한테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개운했는지 내가 그때 루프를 아내였어요. 루프를 아내였는데 그 6개월 동안 아기가 안 생기던 게 그게 마음이 변했는지 아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각이었으니까 아기를 꼭 좀 낳아달라고 했던 거라서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애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오니까 내가 한 8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또 임신도 하고 하니까 우리 딸이 더 막 속상한 거예요. 애를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데려왔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장백 쪽에 나가 있으면서 알았던 사람 하나 있어요. 조선 쪽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북한 쪽에 장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 사람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던 지라 내가 말했지. 아 우리 딸 좀 데려오고 싶다 하니까 그럼 내가 우리 장사하는 아줌마들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냥 물어볼게. 얼마면 되는가.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성행하지 않을 때였어요. 인신매매랑 막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 물어보겠다더니 200원. 그게 돈 몇 200원. 년도예요, 언니? 그게 2006년도, 7년도. 제가 북한에 있을 때네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200원. 200원 보내주면 그러면 한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꼭 좀 데리고 오라고 내 주소를 다 줬어요. 우리 언니 안 보낸대요. 왜요? 모르지요. 그렇게 했잖아요. 200원이던 게 한 달 지나니까 500원 내래요. 괜찮다. 500원이라도 데려오겠다. 그 다음 지나니까 1,000원 내래요. 그건 누가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게 연선적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점점. 근데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니가 애를 주지 않는 거예요. 호구니까. 미쳐버리겠는 게. 돈통인데 그렇게 줄 수 있나요? 그래갖고 11번을 보냈어요. 11번을. 사람을 11번을 보냈는데 이제는 6,000원까지 뗐어요. 200원이던 게 이제 6,000원을 내야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0원을 주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언니가 없을 때 엄마가 있을 때 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진짜 이번에는 정말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진짜로 우연히가 농촌에 장사하러 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형부하고 엄마가 있는 짬에 이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구 엄마가 이렇게 데리러 오라 해서 우리 엄마가 어서 데리고 가라고. 애는 엄마를 따라가야지 당연히. 엄마는 우리 언니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괜찮은데 제 아이도 이거 잘 먹이고 입히지도 못하는데 이게 불쌍한 게 애미 떨어져서 우리 아는 막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아가 완전히 나하고 헤어진 지 9개월 만에 데리고 왔는데 빼쩍 말라가지고 이런 걸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간 게 애가 완전 했잖아요. 막 홀쭉한 거. 그때 애가 몇 살이었어요? 그게 1년 지났구나. 1년 지났어요. 9살이었어요. 9살이었는데 그걸 데리고서는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서 한 4년 정도 그렇게 하고 살다가 그러다가서는 중국이라는 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또 아니잖아요. 어디서 잡혀갔다 어디서 잡혀갔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중국 남자들이 내가 좀 막 이게 한국 분들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돈 주고 우리를 샀잖아. 그럼 농촌 사람들 그 돈 주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게 벌어가지고. 중국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잡아간다. 자기가 돈 주고서 아무리 비법적이라 해도 이렇게 잡아가면은 야, 내가 돈 주고 산 여잔데 왜 데리고 가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를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딸이 그 다음에 이제는 9살이 됐잖아요. 9살 지나가지고 하니까 애를 공부시켜야 되겠는데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중고학교 1년을 다녔는데 일단 이제 갑자기 무슨 아야우야도 모르는 걸 어디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족구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문제는 거기도 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혹시 무슨 사고 같은 그게 안 된다면서요. 보험이 안 돼요. 우리 애는 국적도 된다고 없으니까. 그 수모가 있잖아요.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나야 뭐 이렇게 숨어 살면 되지만은. 그래가지고 다른 선들이 많았어요. 뭐 한국에 어작하는 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진짜 똑똑한 애가 하나 있어요. 친구 중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너무 똑똑해요. 근데 걔가 갈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언니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그러면서 쭉 노선도를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고 막 이 짝짝이 막 있잖아요. 막 거리 막 이걸 다 측정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얘하고 같이 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솔직히 우리 애 오다가 잡혀 죽든가 말든가 이제는 뭐 진짜 뭐 나라도 없는 게 무슨 막 그런 마음이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애 때문에 사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한국에 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이제 우리 놀러 간다. 좀 멋진 곳에 그래야지. 이제 좀 오래 걸릴 거니까 우리 가서 거기서 좀 놀다 오려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애를 데리고 출발한 거예요. 그게 다 알다시피 이제 오다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애가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대 안 하게 하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또 고마운 게 브로커가 참 잘해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심양에서 만났는데 이쪽에도 양강도애고 나도 양강도인데 딱 보면서 양강도 애들이 브로커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양강도 애들 참 이쁘네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른 명태 좋아하잖아요. 심양에서 마른 명태도 한 드럼 사주고 10마리를. 우리 먹고 싶다는 것도 다 사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둘로 메고 버스에 탔어요. 버스 탔다는 게 뭐 브로커가 뭐 자기는 멀찌감치 숨어 있고. 나 잡히면 잡히고 뭐. 그건 자기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렇게 도박인가 도박 언니 오는 게. 그냥 우리가 목숨 내대고 오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그래도 제남까지 왔는데 심양에서 제남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일행을 만났어요. 가족을 만났는데 4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이쪽에도 중국말 알고 나도 알고 우리는 좀 이제 금요일이 붙어도 조금 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얘네는 직행으로 오는 애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심양에서 얘네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걸린 게 얘네 그냥 우리를 봤는데 우리가 걔네를 딱 만나니까 우리는 막 멀뚱멀뚱 이렇게 있는데 그 4명은 다 있잖아요. 어디 첫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완전 막 세상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온 거예요. 4명이. 이미 한번 잡혔구나. 그 고비를 넘기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넘겼냐고 하니까 봉어리 흉내를 냈대요. 신분증 하니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그래도 그 기질을 발휘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 넘기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 촉 쳐져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권명 쪽까지 왔어요.
그래, 우리가 권명에 도착하니까 거기 젊은 남자애들이 둘이, 그 다음에 할머니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젊은 애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왜 놀랐어요? 걔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짐도 진짜 간단하게 딱 했는데다가, 이 품속에다 칼까지 찬 거야.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네가 북한 보이부에서 파견한 애들이 아닌가. 근데 야네가 너무 젊었어요, 애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말도 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막 중말도 막 자유롭게 하고. 근데 보통 북한에서 온 애들은 이렇게 직행으로 오는 남자애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밤새 자지 못해서 이렇게 하늘 때문에 얘네가 이게 북한에서 파견한 애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탈북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건 이 정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니. 왜냐면 그런가? 저도 올 때 보니까 언니들이 그 한 팀 안에 있는데 서로를 너무 막 의심하고 서로 너무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잡힌 사례가 많으니까 그 중에 그래가지고 네. 고발을 하거나 그래, 그 그래. 중에 한 명이 진짜 북한 맞아요. 그 연락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고발해가지고 몽땅 그 그래, 타진했던 맞아요. 그런 사건이 많다 보니 오면서 서로 그러잖아. 나는 네가 무슨 간첩인 줄 알았다. 나는 네가 맞아요. 뭔가 고발을 하는 그런 나쁜 년인 줄 알았다. 도착해서 그 속을 너무 다 풀어놓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그 속에 합심해서 그 길을 열어가지고 함께 가도 모자랄 판에 그래. 우리끼리 오면서 그 팀 2명 처음에 만났으면 쟤 조심하자. 언니 쟤는 좀 맞아, 조심하자. 맞아. 어떡하지? 쟤 좀 의심스럽지 않을까? 이 서로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요. 그 생각까지 하면. 체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우리를. 밤새껏 자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쩌지 하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출발을 이제는 해야 되는 판국인데 짐을 몽땅 간소화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가 60이었어요. 네. 아마 여기 분들한테 60된 분한테 할머니라 하면 기분 나빠하죠. 싸다고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진짜 할머니였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그 중국의 친척집에 왔다가 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끌고 오셨구나. 짐이 엄청 많은데 간소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짐을 꺼내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빈탕이라고 있어요. 중국 사탕인데 유리알처럼 생긴 사탕인데 엄청 무거워요. 이 정도라도 엄청 무거운데 그게 이만한 동지가 막 나오고 막 별난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짐을 간소하고서도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고 우리가 국경을 넘게 됐어요. 중국 라오스 국경만 넘으면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지금 그날 비가 살살살살 내리는데 그 진흙밭이잖아요. 그리고 야자 수잎이랑 막 있고. 근데 걸어서 못 올라가잖아요. 벌벌벌벌 기어 올라가는데 미끌 걸어갖고. 근데 또 브로커 애들은 빨리 콰이달 앞뒤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중간쯤 올라가는데 나는 진짜 여기서 죽었지 못 가겠더라고. 못 가죠. 언니도 나랑 비슷한 길 걸었네요.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가지고 나 못 간다. 나 죽어도 이제는 못 간다. 이렇게 하고서는 가끔씩 몰아치다 나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막 들고 안 되겠다. 그다음 우리 딸은 옆에서 막 토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일행은 지금 거의 다 올라가고 우리 딸하고 나만 남았어요. 뒤에 그 할머니가 또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나 우리들만 남은 줄 알고 나는 나 빨리 어떻게 하나 이 고비를 넘겨야 살겠는데 하고서는 저는 근데 그 다음에 딸하고 힘내가지고서니 그